네, 금요일엔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뜰 정보 세 가지를 전해주는 시간,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추석 연휴 숙박 할인받고 국내 여행 간다. 이걸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행 가는 사람이 많네요. 희소식일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서는 숙박 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했고 여행 지출액으로는 약 1,924억 원, 지역 관광객 방문은 약 107만 명을 유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추석은 9월 19일과 20일에 연차 휴가를 쓰게 되면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최장 9일 연휴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추석에도 국내 여행 우리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휴가를 쓰면 9일까지 가능하다. 그럴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할인권? 아무 곳에서나? 어때요? 네,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을 제외하고 우리가 국내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적용되는 시설로는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입니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그리고 대실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상반기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 역시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그리고 카드사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들 우리가 제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숙박시설이 대부분 할인되는데 할인은 얼마나 되는 거죠? 꽤 많이 됩니다. 7만 원 이상의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때는 3만 원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7만 원 미만의 숙박 상품 예약 시에는 2만 원을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실 기간으로는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숙박 할인권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던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소카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서 숙박을 예약하는 회원을 위한 단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결제 금액에 따라서 제공하는 할인권 금액이 다른데요. 13만 원 상당의 숙소를 예약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3만 원 할인권, 그리고 소카 10,000원 할인권을 중복 적용해서 9만 원 정도에 이용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숙박을 할인받아서 예약하면 소카 할인 혜택도 따라옵니다. 기간 내에 숙박을 예약하는 소카 회원에게는 소카 대여료 75%와 55%의 할인권도 각각 지급되고요. 소카에서 처음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고객에게는 소카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만 크레딧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할인권 받고 싶은 분들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숙박 할인권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 온라인 여행사 43개를 통해서 1인당 한 매까지만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소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다 발급 종료되는 거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행 가실 분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예금 금리를 떨어지는데 여기는 올린다? 준비했습니다. 올린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올린다. 어느 곳이에요? 최근에 금리 인하의 기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중 은행들 역시 이 추세를 따라서 예금 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의 낮은 금리에 등을 돌린 이 예금족들을 고금리 수신 상품으로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으로서 떠난 고객을 잡겠다, 저축은행들이. 그러면 예금 금리 어느 정도 올리고 있나요? 네, 은행별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지난 19일 정기예금과 회전 정기예금 12개, 12개월 가입 기준으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존 연 3.4에서 3.6%로 제공하던 금리를 연 3.7에서 3.9%로 끌어올린 거고요. OSB 저축은행도 지난 8일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올려서 연 3.7%로 조정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연 3.8%에서 연 3.85%로 0.05%포인트 올렸고요. 웰컴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연 3.69%에서 연 3.75%로 0.0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낮추고 저축은행은 올리는데 그러면 시중은행하고 저축은행 예금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꽤 많이 납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1년짜리 예금 평균 금리를 살펴봤을 때 연 3.65%였습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은 연 2.5에서 3.4%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비교한다면 기준금리 연 3.5%의 못 미치는 금리를 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저축은행들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뭐 고금리 적금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연 10%의 이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큐원 저축은행은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 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본 금리는 연 2%인데요. 매일 입금을 할 때마다 1일 1회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적금 만기까지 100일 동안 총 1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게 되면 가입자는 최대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웰컴 저축은행도 지난달 최고 연 10%의 금리를 주는 웰컴 디지로카 100일 적금을 출시했었는데요. 이 롯데카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적금을 적립할 때마다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0.2%지만 최대 연 9.8%포인트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서 최고로는 연 1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적금 금리가 연 10%라면 정말 엄청난데 이렇게 보니까 뭐 매일 해야 된다든지 좀 조건도 좀 까다롭고 실제 받는 총 이자는 뭐 얼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우대금리 조건이라든지 최대 기간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들 상세 내역들 잘 살펴보시고 금융상품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축은행들이 홍보에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마지막 주제는 코로나는 다시 덮쳤는데 치료제는 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유행이 심합니다. 다음 주에 뭐 정점을 치를 거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나요? 네, 꽤 심합니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5주 만에 15배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이번 주부터 전국의 대다수의 초중고교가 또 개학을 하기 때문에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늘어나는데 빨라지는데 왜 요즘에 코로나 진단을 안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왜 그런가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 자체가 부쩍 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무래도 4급 감염병으로 등급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포기하는 이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신속 항원 검사비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내야 되고 PCR 검사비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코로나로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수액이나 약값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럼 코로나로 의심되면 집에서 이 자가키트로 하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기는 한데 이 자가키트 역시 지금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확진자 의무격리가 사라져서 코로나에 걸리면 무조건 손해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 감기약만 처방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서 10일 기침약 그리고 감기약의 판매액은 1억 7,660만 원으로 한 달 전 1억 1,161만 원 대비 5천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해열 진통제 판매액도 1억 794만 원으로 한 달 전이랑 비교했을 때 51%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기에 샤이 코로나 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추정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샤이 코로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군요. 이 정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텐데 혹시 어떤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에서는 이 코로나 치료제를 26일 기준으로 17만 7천 명분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먹는 치료제는 현재 60세 이상 그리고 12세에서 59세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이 하나 이상인 환자, 그러니까 고위험군에만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방 조제기관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은 보건소 문의 후에 보건소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60세 이상의 유증상자를 기준으로 팍스로비드의 경우에는 5일분 가격이 70만 원대 수준인데 이걸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현재 본인 부담금은 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늘고 있는 코로나,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혹시 증상이 좀 특별한가요? 어떤가요? 네, 이번 재확산의 주범은 이 세계 각국에서 유행 중인 오미크론 KP3 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KP3 변이의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45.5%로 6월보다 33.4%포인트 늘어난 건데요. KP3 변이는 강한 전파력, 이의 특징입니다. 치명률로는 0.05에서 0.1% 수준으로 높지는 않고요. 세부 증상도 기존의 코로나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환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근 감염자들도 기침, 인후통, 그리고 콧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시고요. 코로나에 확진됐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또 발열 같은 주요 증상이 호전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에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좀 마스크를 좀 많이 쓰고 다녀야 될 것 같네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